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물건들, 알고 보면 세상을 바꾼 혁신적인 발명품인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류의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발명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바꾼 발명. 자, 부곡초 학포 분교장 이도현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고마운 줄 몰랐던 물건들, 그 속에 숨겨진 기적 같은 이야기를 찾아 들려드리는 발명 스토리텔러, 발명 선생님 이도현입니다. 네, 선생님 명절 잘 보내셨죠? 네. 2주 만에 뵙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세상을 바꾼 발명, 어떤 발명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인류의 역사는 고통과의 싸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과거에는 수술을 하거나 이가 아플 때 독한 술을 마시고 기절을 하거나 그저 비명을 지르며 참는 수밖에 없었죠. 네. 하지만 이 알약의 등장으로 인류는 비로소 아프지 않을 권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몸의 고통뿐 아니라 인류의 눈물까지 닦아준 아주 기특하고 효심 깊은 발명품, 고통을 지우는 마법, 바로 진통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네, 진통제. 왜 우리 뭐 어디 아플 때, 머리 아플 때 진통제 하나리면 이게 싹 낫잖아요. 참 고마운 존재인데 하나쯤은 집에 상비약으로 아마 두실 것 같아요. 이 작은 약에 발명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까? 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2400년 전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기원전 이제 400년경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아이를 이제 낳는 산모나 통증 환자에게 버드나무 껍질을 씹거나 차로 달여 마시게 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 동의보감에도 버드나무가 통증에 좋다고 또 나와 있고요. 오, 버드나무 껍질. 식물이 약이었다니 신기하네요. 네, 버드나무 껍질에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해열과 진통 효과가 굉장히 탁월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또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맛이 너무 쓰고 무엇보다 위장에 구멍이 날 정도로 독해서 약을 먹다가 이제 피를 토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파서 먹었는데 오히려 속이 뒤집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었죠. 그래요. 아픔을 견디려다가 오히려 피를 토하고 막 병을 더 얻는 꼴이 됐군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먹는 안전한 진통제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여기서 아주 감동적인 효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네. 1897년 독일의 한 제약회사 연구원이었던 젊은 화학자 펠릭스 호프만입니다. 당시 이제 호프만의 아버지는 뼈마디가 끊어질 듯 아프고 퉁퉁 붓는 심한 류머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심했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독한 살리실산 약을 매일 먹어야 했는데 약을 먹을 때마다 위가 다 헐어서 구역질을 하고 이제 끔찍한 위장 통증으로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뼈가 아픈 걸 참자니 위가 찢어질 것 같고 진짜 진퇴양난의 고통이었겠습니다. 아들 입장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무력하고 괴로운 일 중 하나가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하는 걸 그저 지켜만 봐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통증을 줄이려고 이제 살리실산 약을 먹으면 위장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구역질을 하고 그렇다고 또 약을 안 먹으면 뼈가 쑤셔서 이제 밤새 신음을 하는 그야말로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자였던 호프만은 매일 밤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아버지의 위장은 안전하게 지켜내고 끔찍한 이 통증만 싹 지워주는 약을 만들고야 말겠다 하고 이제 눈물로 굳게 다짐을 합니다. 아버지를 위해 아마도 밤낮으로 연구에 매달렸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퇴근 후에도 매일 밤 실험실에서 남아서 처절한 연구에 매달리기 시작했다는데요. 이제 호프만은 기존 살리실산에 아세틸이라는 이제 화학 성분을 결합하는 실험을 수없이 반복을 했고 네. 그 결과 위장의 자극이 훨씬 덜하면서 진통 효과는 그대로인 아세틸 살리실산 합성에 성공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자 우리가 아는 아스피린의 탄생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 작은 알약 하나에 아버지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싶었던 아들의 간절한 효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듣고 나니까 진통제가 더 특별하게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선생님, 항상 궁금했던 게 우리 진통제를 보통 이제 입으로 통해서 이렇게 삼키잖아요. 네. 근데 진통제가 뭐 내가 머리가 아픈지 무릎이 아픈지 뭐 팔이 아픈지 어떻게 알고 딱 그곳을 이렇게 낫게 해주는 건지 그게 정말 궁금해요. 네,
사실 이제 진통제는 아픈 곳을 스스로 쏙쏙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약을 삼키면 일단 그 혈액을 타고 온몸을 이렇게 빙빙 도는데요. 그러다가 우리 몸속에 있는 통증 우편 배달부를 딱 막아서는 거죠. 이제 우리 몸은 어딘가 다치거나 이제 염증이 생기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특수한 물질을 뿜어내는데요. 네. 이 녀석이 이제 뇌로 달려가서 고통을 전달하는 배달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뇌에 이 물질이 전달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아프다라고 이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진통제가 혈액을 타고 몸을 돌다가 이 배달부들을 이제 탁 만들어내는 그 공장, 즉 특정 효소를 발견하면 그 활동을 아예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부가 출발조차 못하게 막는 거죠. 그래서 뇌 입장에서는 아프다는 편지가 안 오니까 이제 안 아픈가 보네 하고 이제 통증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즉 진통제는 직접 치료하는 것은 아니지만 뇌로 가는 아픔의 알람 스위치를 잠시 꺼두는 아주 똑똑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그 특수한 물질이 프로스타글란딘 그래요. 그러니까 통증을 전하는 이 배달부의 출근을 아예 막아버리는 그런 시스템이군요. 기발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똑똑하고 대단한 발명이면 뭐 특허권으로 당연히 동방석에 앉지 않았을까? 전 그것도 궁금해요. 네, 당연히 그랬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런데 여기서 또 아주 기가 막힌 역사적인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위대한 진통제를 개발한 원조 회사 독일의 비제약회사는 정작 자기 나라 안에서는 독일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매몰차게 거절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습니다. 독일 회사가 독일에서 특허를 못 받았다고요? 네. 독일 특허청은 살리실산이라는 이 물질은 이미 옛날부터 다 알던 거잖아. 거기에 이제 화학 성분 하나 살짝 붙였다고 이걸 완전히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어. 이렇게 하고 탁 잘라버린 거죠. 네. 근데 이제 인류를 고통에서 구원할 최고의 명약을 만들고도 정작 이제 고향에서는 이건 발명이 아니다라면서 이제 문전박대를 당한 아주 억울하고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경쟁국인 미국에서 1900년에 특허를 받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독일 회사가 미국에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뒤에 일어나게 되죠. 비극이라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바로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독일이 이제 패배를 했잖아요. 네. 그 당시 승전국들인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이런 승전국들은 독일에게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요구를 했는데요. 독일이 돈이 많이 없으니까 대신 독일 기업의 특허와 상표권을 압수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비사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었죠. 그래서 또 다르게 말하면 내 자식의 이름을 뺏긴 거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요. 돈 대신 그러니까 이름표를 떼어간 거군요.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네,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아스피린이 원조 개발사 이제 비사만의 고유한 제품 이름이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는 진통제라는 뜻의 일반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쉽게 말해 아무 제약회사나 다 아스피린이라는 그 이름으로 약을 팔 수 있게 돼버린 거죠.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초코파이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 마시멜로가 들어있는 그 초코빵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제 초코파이도 1974년에 특정 제과회사에서 처음 만든 고유한 상표였거든요. 네. 그런데 나중에 법원에서 이제 사람들은 초코파이를 특정 회사의 과자가 아니라 둥근 빵에 마시멜로 같은 과자의 한 종류로 생각한다면서 다른 회사도 누구나 그 이름을 쓸 수 있게 그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아스피린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약국에 가보시면 원조 회사가 아니더라도 성분만 같으면 아무 제약회사나 다 아스피린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약을 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주인은 독일인데 미국에서는 이제 누구나 다 쓰는 이름이 된 거네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좀 다르죠.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특허를 압수했던 승전국은 우리는 아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전히 아스피린이라는 이름이 오직 원조 회사인 비사만 쓸 수 있는 고유 상표로 또 국권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누구나 아스피린, 한국에선 오직 하나 아스피린 이런 셈이죠. 네. 그래서 역사가 만든 재미있는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아스피린 이야기, 이 아스피린 하나에 뭐 효심, 과학, 또 전쟁의 역사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덧붙이자면 해결되지 않은 또 역사적인 미스터리도 또 하나 있는데요. 네. 아까 이제 그 진통제를 펠릭스 호프만이 발명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의 상사였던
아르투어 아히엔 그린이 지시하고 설계했다는 또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발명가가 또 따로 있다는 건데요. 아히엔 그린이 이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나치 정권 하에서 독일의 위대한 발명가가 유대인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제 기록을 지워버렸다는 설이 있는 거죠. 네. 진실은 역사 속에 묻혀 있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의 간절함이 고통 없는 세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이겠죠. 그래요. 야, 진통제 진짜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가 왜 그런 말 있죠. 진통제를 이제 자주 먹으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나중엔 약이 안 듣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거 맞는 거예요? 이건 이제 대표적인 오해라고 하는데요. 네. 암 환자분들이나 특수한 경우에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는 그 마약성 진통제가 아니라 우리가 약국에서 쉽게 구하는 그 일반 해열 진통제나 소염 진통제는 내성이나 중독성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흔히 약 많이 먹으면 안 좋다, 웬만하면 참는 게 미덕이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통증을 억지로 참으면 우리 몸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혈압도 오르고 회복도 늦어져서 오히려 병을 더 키울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정해진 하루 최대 용량만 잘 지키신다면 아플 땐 참지 않고 제때 약을 챙겨 드시는 게 훨씬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네. 단 오늘 말씀드린 아까 아스피린과 같은 소염 진통제는 빈속에 드시면 이제 위가 상할 수 있으니까 꼭 식후에 드시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진통제 속에 숨겨진 아들의 효심부터 전쟁으로 뺏긴 특허 이야기까지 통증이 싹 사라지는 듯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부곡초 학포 분교장 이도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일상에 두통이 올 때쯤 한 알의 진통제처럼 속 시원하고 유쾌한 발명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자, 세상을 바꾼 발명 오늘은요. 누군가의 간절함과 과학이 만나 인류의 고통을 멈추게 한 위대한 발명품이죠. 진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음악 듣고 이어갑니다. 거미, 통증,